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킬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는 원전 관련주 두 종목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원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죠. 이제 원전은 끝났다. 이제 안 올라간다. 그죠? 뉴스, 호재성 재료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간다.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원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원전은요, 한순간에 주가가 급등을 할 거예요. 한순간에 주가를 급등을 시킬 거다. 왜 그런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에 대해서 두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이 원전에 대한 내용이 진짜 계속 나와요. 한수원,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원전, 그죠? 그리고 원안이 월성 원전 3호기 재가동 목표한다. 그죠? 재가동 허용한다.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1기 40% 발전 용량 갖춘다. 이러한 내용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고,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최대 전력망 AI 전력 수요 못 따라갔다. 3년 연속 공급 목표치 미달이다.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추가적으로 자, 요거까지 보겠습니다. 자, 미국 뉴욕주 에너지 잡아먹는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 1년간 중단한다. 자,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유럽 에어컨에 대한 내용까지 보도록 할게요. 유럽 에어컨에 대한 내용이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요거에 대한 내용 나타나죠. 여러분들, 에어컨 없는데 열동 갇힌 유럽 10,000명 초과 사망했다. 이거 진짜 어마무시한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요런 재료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를 급등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왜 전력주들이 급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때문이죠. 자, 팩트만 먼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브리핑을 드리긴 했지만 이 위쪽 라인 있죠? 여기 위쪽 라인. 이 위쪽 라인에 물려있는 자금만 30조래요. 삼성전자가. 여기 위쪽에 물려있는 자금만 30조 원이래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위쪽 라인이죠. 이 위쪽 라인. 그죠? 이 위쪽 라인에 물려있는 자금만 지금 한 10조가 넘는데요.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지켜준 기간이 좀 길어요. 그죠? 이 고점을 지켜준 기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겠죠.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눌렀다가 찔러주는 이 기간 자체가 짧아요. 그죠? 짧은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물려있는 자금이 좀 더 낮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SK하이닉스가 위쪽에 이제 10조 원 이상 물려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30조 원이 물려있대요. 근데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40조예요. 어마무시한 물량이 지금 당장 물려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왜 물려있을까요? 응? 얘네들이 이렇게 주가가 눌리기 전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쪽으로 뭐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죠? 강했기 때문에 다른 테마 쪽으로는 그냥 단발성, 하루 이틀 급등하고 또다시 눌리고, 하루 이틀 급등하고 또다시 눌리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어때요? 다시 한번 눌리니까 이 위쪽에 있는 위쪽에 물려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망 회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어차피 올라올 거야. 어차피 올라올 거야. 이러한 부분, 아 진짜 어떻게 매도해봐라,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어때요? 이렇게 물려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돌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순환매가 돌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나 재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원전 관련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반영이 안 됐고 주가를 급등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SK하이닉스 ETF 이쪽에 대해서도 이제 슬금슬금 정부에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이제 시장의 순환이 훨씬 이제 활발하게 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게 뭐였냐면, 첫 번째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거는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일 거예요. 반도체 소부장이 결국 제일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전력, 그리고 원전이에요. 전력과 원전, 얘네들이에요. 전력이 먼저 가는지 원전이 먼저 가는지 이게 좀 관건이긴 하겠지만, 두 번째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원전 아니면 전력,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반도체 소부장, 전력 또는 원전까지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날 과대낭폭까지 나와준 부분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 응?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네이버 뉴스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 원전 관련해서 보여드렸다시피 엄청나게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원전 관련해서 계속 나와주고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주가가 쭉쭉 밀리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 밑에 있는 라인까지는 일단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밑에 있는 라인.
거의 6만 원 라인이겠죠. 거의 6만 원 라인. 이 라인까지는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원전 관련해서 차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죠? 결론적으로 시장이 아직까지 회복 국면에 들어서진 못했어요. 들어오진 못했기 때문에 밑에 라인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게 일단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원전 관련된 이러한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주들은요, 한순간에 주가 수직 상승하면서 끌어올려 줄 겁니다. 끌어올려 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예전에도 어떠한 부분이 있었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 최근 시장 2026년 들어서면서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였죠? 한 번 이슈 받으면 수직 상승, 한 번 이슈 받으면 수직 상승이요. 그죠? 한 번 이슈 받으면 수직 상승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들이 있겠죠. 완전히 수직 상승하는 얘네들이 있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뭐 미래에셋 증권, 뭐 아주아이비 투자, 뭐 HVM 스피어 이런 애들도 있죠. 완전히 수직 상승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듯이, 결론적으로 한 번 이슈를 받으면 정말 초급등을 하는 이러한 재료가 계속해서 터져 나와주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 번 주가를 급등시켜주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완전 초급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길어봤자 뭐요?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전고점을 한순간에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미친 소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정말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겁니다. 왜? 전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쭉 빠지고 있고, 지금 그냥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죠? 계속해서 그냥 하락 추세로만 이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결론 주식은요, 그죠? 주식은요, 누가 먼저 잡느냐예요. 그죠? 누가 먼저 잡느냐. 지금은 누가 먼저 바닥권을 잡느냐. 요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원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론적으로 산업에 대한 부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 원전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참고를 한번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전,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업로드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이러한 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튜브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정말 급등하기 전에 영상을 찍고, 그죠? 급등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정말 실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급등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선점을 드리고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원전 관련해서 저는 지금도 엄청나게 저평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과대 낙폭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야 되는 종목, 첫 번째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서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저는 꾸준한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 3가지 종목을 선별을 해서 공유해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실제 여기 텔레그램방에서 성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수익 안전하신 분들,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상위 1% 트레이더들은 어떠한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종목들을 추천드리는지 그 설명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텔레그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16일 목요일 날짜로 타점 잡아드린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100% 무료 급등 주방이다라고 써져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밑에 보시게 되시면 오전 8시 3분, 34분, 그리고 37분에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린 만큼 항상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는 시간대에 타점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누구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도록 항상 9시 전에 이렇게 타점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 스크롤을 올리고 이렇게 내렸었을 때 이모티콘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찍히고요. 날짜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찍히는 걸 확인했었을 때 어떠한 조작이나 포토샵이 되지 않은 실제 텔레그램방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으실 거고, 제가 목요일에도 이렇게 세 종목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기가레인입니다. 일단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 흐름을 잘 체크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앵분을 진행을 하고 나서 쭉 밀렸죠. 밀리고 나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와줬었을 때 이때는 타점을 그렇게 잡지는 않았어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 결론적으로 이 장기 이평선이거든요. 장기 이평선과 추가적으로 기준봉 체크하고 눌림목을 공략하는 거, 전 요거를 제일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한 번도 눌림목이 나와주지 않고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급등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목요일날 여러분들 타점을 잡아드린 이유 너무나도 명확하죠. 밑에서 224일선 장기 이평선을 1차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수급이 터져 나와줬고, 그죠? 위쪽에 있는 장기 이평선, 자, 수요일날 마감 자체가 상한가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위쪽에 뭐가 잡혀있다? 여러분들 만원의 라운드 피겨 구간과 추가적으로 11,000원 정도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장기 평선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항대가 일단 굉장히 두터웠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12,000원 이상 슈팅이 나와줬었을 때, 시가부터 움직임이 나와줬었을 때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목요일날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죠? 4% 가까이 급등 패턴이 나와주면서 슈팅이 나와줬고, 당연히 고가가 27%까지 급등을 하면서 시원하게 슈팅이 나와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가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여러분들 글로벌 러블콜 쏟아진다.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완전히 겹쳐 나와주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연일 급등 추세가 나와주면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가레인 첫 번째 종목부터 시원하게 수익 챙겨드렸고, 기가레인으로 20%가 넘는 수익 완벽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 현대약품입니다.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낙태약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었던 부분 중에 하나고,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미푸진 비장 풀린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현대약품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딱 명확한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기준봉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눌림목을 공략해라. 두 번째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현대약품 관련해서 이때 상한가가 터져 나와줬죠. 7월 14일 날. 그러면 상한가가 터져 나와줬을 때 이때 우리는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해놓는 거예요. 관심 종목 추가를 해놓고 그 다음날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수급이 들어오긴 했어요. 7월 15일날. 근데 시가부터가 25%야. 그러면 얘네들은 타점을 잡아도 뭐예요? 타점을 잡고 상한가에 올라가도 5%예요. 5% 수익이야. 그리고 너무나도 초반부터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왜? 위쪽에는 저항대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항대를 맞고 밀릴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급락을 하면서 완전히 주가를 다 빼버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관정을 추가하고 추가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었고, 제가 목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타점을 잡아드린 이유는 시가부터 4% 이상에 대한 급등 패턴이 나와줬고요. 추가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항대를 완전히 뚫어주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수급까지 들어오는 걸 명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고가가 26%까지 급등을 하는 포지션이 나타나고요. 현대약품 타점을 잡았다면 똑같이 20% 이상에 대한 수익, 대박 수익을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약품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동아약품이에요. 동아약품. 이 동아약품 윗꼬리가 쭉 달리는 제로한 흐름이 나타나긴 했었는데, 요거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떤 거였죠? 애국테마예요. 애국테마. 애국테마로 수급이 들어왔었던 부분인데, 제가 7월 14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모남이랑 한성기업으로 애국테마 관련해서 타점을 한번 잡아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애국테마 관련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얘네들을 타점 잡아드린 게 8시 37분이에요. 8시 30분에 잡아드렸는데, 이 시간이 장전 동시효과 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시가, 장전 동시효과 때부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타점을 제공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부분은 뭐죠? 결론적으로 이 전에 있었던 저항대가 너무나도 강해요. 너무나도 강하다. 이 위쪽에 있었던 구간에 대해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차익 실현 구간이 나와줄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고,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애국테마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게 뭐냐면, 애국테마는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단타쟁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테마 중에 하나가 애국테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죠? 시가부터 완전하게 저항대를 다 뚫어주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시가가 3.6% 이상 급등 패턴이 나와줬고요. 고가가 25%까지 초급등이 나와주면서 똑같이 동아약품도 20%가 넘는 수익을 충분하게 챙겨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상황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면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자, 시가대 한번 치고 올려뒀다가 눌렀고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매도할 수 있는 타점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동아약품 시원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점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 종목 제공해드리면서 목요일날 시원하게 수익 챙겨드렸고요. 매일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는 시간대에 타점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누구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목요일날 그냥 100만 원만 투자할 수도 얼마죠? 기가레인 20%, 현대약품 20%, 동아약품 20%에 대한 수익을 챙겨드리면서 총 60%에 대한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세 종목 전부 다 잡으셨다면 60만 원 이상의 수익은 충분하게 챙겨갈 수 있을 거고, 한 종목만 잡았다고 하더라도 20만 원 이상의 수익은 충분하게 챙겨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항상 연속성, 지속성이 있으면서 이미 매집이 완료된 그런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해도 다 쳐버리는 거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텔레그램 입장을 해보셔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영상 하단 댓글란에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하시게 되시면 옆에 있는 것처럼 초대 호주 받기, 텔레그램 입장 체크해 주시고 성함과 연락처, 어떠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작성을
입장을 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저 입장하시는 링크와 함께 한 분 한 분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급등주 텔레그램 방은 전부 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급등주 텔레그램 방은 선착순 딱 50명만 받고 있습니다. 정말 수익 간절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 남겨주시고 바로 돌아오는 주간부터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이런 타점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100% 무료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 남겨주시고 돌아오는 주간부터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이런 타점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이에요. 우리 기술. 이 우리 기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료적인 부분 때문이거든요. 얘네들은 재료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재료가 뭐죠? MMIS. 그죠? 원전 제어 시스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술이 지금 전 세계에서 손꼽히고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애들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MMIS에 대해서. 그리고 이 MMIS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이 SMR이죠. SMR을 만들 때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이 원전을 해체할 때도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핵심적인 기술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기술이 누구랑?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 얘네들이랑 지금 당장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 중에 하나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급등이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가 뭐예요? 공급 계약이죠. 근데 공급 계약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터져 나와 주니까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터져 나왔었던 거잖아요. 원전 관련해서 이러한 이슈도 분명하게 있었겠지만,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이러한 공급 계약이나 이러한 부분이 터져 나와 주면 그만큼 수혜를 보는 애들이 누굽니까? 우리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술. 우리 기술이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 기술 결론적으로 장기 평선 여기서 112일선을 이탈시켰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224일선을 이탈시키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224일선 이탈시켜주고 나서 이제 이평선이 조금 수렴이 됩니다. 수렴이 되고 그나마 이제 바닥을 조금씩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이 만원 라인 있죠? 만원 라인. 만원 라인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라운드 피겨 구간. 그죠? 라운드 피겨 구간, 호가가 바뀌는 라인, 호가가 바뀌는 라인보다 아무래도 의미 있는 저항 구간과 지지 역할을 정말 많이 한다. 심리적으로 지지와 저항 라인이 형성이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요 라인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예요?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긍정적이에요. 엄청나게 긍정적이고 최근에도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봤었을 때 기관계들이랑 외인들에 대한 수급, 그죠? 수급이 엄청나게 빠져나갔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적으로만 보도록 할게요. 누적으로 보면 자 어떻게 되고 있죠? 자 누적 순매수량인데 2026년 6월 16일 그리고 2026년 7월 16일 한 달치예요. 한 달치 누적 매수 수량만 본다고 하면 지금 누적으로 쌓여 있는 게 외국인들이 217만이고요. 기관계가 62만이에요. 62만.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빠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적으로 쌓여있는 순매수 물량은요. 엄청나게 많이 잡혀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상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런 외인들과 기관계들이 지금 매도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매도를 안 하고 있는 이유. 그만큼 원전은 다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게 누적 순매수량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적 순매수량. 날짜를 보게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이랑 기관계들이 매수세로 순매수세로 전환이 됐었던 시점이 어디죠? 6월 25일, 6월 26일 요때예요. 그죠? 이 밑으로는 뭐였죠? 마이너스였죠, 다. 그죠? 다 마이너스예요. 다 마이너스. 근데 요 기점이 어디였는지를 차트로 한번 보게 되면 6월 25일, 그죠? 25일, 26일 이때잖아요. 자, 내용을 보면 요때. 여기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다가 요 밑에 요 라인 때. 그죠? 요 라인 때부터였잖아요. 요 라인 때부터. 지금 요 라인 때부터 지금은 외인들이랑 기관계들이 어마무시하게 매수를 진행을 했었던 라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6월달이죠. 그리고 그나마 자리를 지켜줬어. 그리고 주가를 더 빼버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더 빼버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결론적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이에요.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 내용 딱 보게 된다고 하면 요때부터 빠졌죠. 요때부터. 정확하게 내용 보면 요때부터잖아요. 요때가 언제예요? 7월 2일부터였거든요. 7월 2일부터. 7월 2일부터 주가가 힘없이 계속해서 빠져요. 그렇게. 계속해서 빠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전부 다 이기지부터 계속 밀리고 났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계들이랑 외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것이다. 근데 외인들이랑 기관계들은 여기서부터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상황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뭐예요?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뭐예요? 아직까지 주가를 급등시키지 못한다. 그 말은 뭐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 순환이 돌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순환이 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단순하게 재료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여태까지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완전 환호했잖아요. 얘네들한테. 진짜 완전 환호했죠. SK 하이닉스 고점이 3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어떠한 소리가 나왔냐면 400만 원 간다, 500만 원 간다 이딴 소리 나왔어요. 이런 소리 나왔거든요. 그죠? 근데 요것도 진짜 진짜 가면 더 갈 수밖에 없겠지만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 이 300만 원까지 갔다라는 것 자체도 일단 너무나도 크게 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순환이 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슬금슬금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순환이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렸고요. 그죠? 두 번째가 우리 기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두 종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테마 이러한 테마가 형성이 됐었을 때 대장주들이 한번 생겨나잖아요. 그죠? 처음 테마가 형성이 됐었을 때 대장주가 형성이 되는데 한번 눌리고 나서 이렇게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테마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때 항상 제일 먼저 움직였던 거는 처음에 이슈가 됐었을 때 대장주들 있죠. 처음 이슈가 됐었을 때 대장주들 얘네들이 제일 먼저 움직여요. 얘네들이 제일 먼저 움직이고 제일 먼저 강한 수급이 들어옵니다.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거의 대장주였죠. 얘네들이 거의 대장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장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추후 원전 관련해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줬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떠한 종목 잡아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앞으로 원전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타점도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 댓글란에 이렇게 소통방 입장하실 링크 넣어놨으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소통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통방은 전부 다 100% 무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빠르게 소통방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